원장님, 그 뼈전이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내가 뼈전이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있는데 8년 정도 전에 이제 30대 남자 환자였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척추로 전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암 상태는 뼈에만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뼈에 전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뼈로 이제 계속 전이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호스피스에서 2년 정도 있으면서 결국엔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이게 참 그 친구가 저한테 할 말이 많이 있었나 봐요.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저도 울컥하는데, 이 친구 생각하면 그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의 자음만 몇 개가 새벽에 한 새벽 3시? 뭐 이때 이제 카톡이 와 있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데 그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 친구를 사실은 좀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더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사실 마음이 아픈 환자가 많죠. 더 이제 더 열심히 좀 공부해서 더 좀 치료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이제 생기게 하는 친구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여러 환자들을 이제 호전시키는 정도까지는 연구를 한 상황이야. 그럼 이제 오늘 영상에서 그 노하우를 좀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오늘 골다공증하고 뼈전이하고 관련도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뤄볼 거고, 그래서 뭐 치료나 음식이나 이제 또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밝힐 예정이야. 이게 원장님만의 노하우이신데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셔도 되는 걸까요? 뭐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내가 쓰는 이제 한약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이제 공개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도움을 얻으시라고 많이 공개할 예정이야. 뼈전이가 저는 일반인이라 그런지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게 뭐 흔한 전이일까요? 그러니까 뼈전이를 사실은 이제 일반 암 환자분들이 뭐 남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암들이 이제 뼈로 전이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이가 되면 65에서 75% 정도, 유방암도 뭐 60에서 70% 정도, 폐암이 한 50% 정도, 신장암이나 갑상선암도 뭐 40% 정도, 그리고 이제 말기로 만약에 가면 모든 암의 50% 정도가 다 뼈로 가. 암 환자들은 이게 이제 뼈전이가 되면은 말기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뼈전이는 생각보다는 진행이 느려서 치료를 해낼 수가 있어.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저런 수치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그 남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지. 이게 이제 암 환자분들은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은 뼈전이가 무서운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뼈전이는 사실은 무서운 게 뭐냐면 통증이지, 통증.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췌장암이실 텐데, 췌장암도 사실은 통증이 심해. 근데 췌장암 통증과 맞먹는 통증으로 뼈전이 통증을 얘기하거든. 이게 신경성 통증이어서 마약성 진통제로도 잘 안 잡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두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압박골절. 압박골절은 뭐냐면 뼈가 약해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건데, 이런 압박골절이나 또는 척수를 누르기도 하는 거지. 우리가 뼈 안으로 척수가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뼈가 이제 부서지면서 암이 그쪽으로 가면은 척수를 누르면서 하지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도 쉽게 뼈전이가 있는 분들은 골절이 일어나니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고칼슘 혈증이라고, 이제 뼈는 칼슘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칼슘이 녹아서 혈액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변비나 메스꺼움이나 뭐 구토나 복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ALP 수치라는 거거든. 간 수치 중에 하나인데, 요 P가 인을 얘기하는 거야, 인을. 그래서 뼈에는 이제 칼슘, 인 이런 식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인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간 수치 중에서 뭐 AST, ALT, 뭐 감마 GTP 이런 건 정상인데 ALP만 높다 이러면 뼈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하고 이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지.
이 그럼 뼈저리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통증인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암 투병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삶의 질 그거를 굉장히 저하시키겠네요, 뼈저리가. 그러니까 뼈저리가 보행장애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생활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치료를 미리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뼈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인가요? 이제 뼈저리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전신 뼈 스캔인데 전신 뼈 스캔은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져. 이 논문에 보면은 전신 뼈 스캔의 민감도는 이제 암으로 인식하는 건데 이게 한 63.6%. 그런데 패시티라는 게 있지, 패시티. 패시티는 민감도가 100%야. 그러니까 뼈저리가 좀 궁금하다 이럴 경우에는 패시티를 찍어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사실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뼈 스캔을 해서 안 나왔던 거야. 그런데 한 보름 뒤에 이분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패시티를 찍어봤더니 패시티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사진상으로만 보면은 PCT가 훨씬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패시티가 훨씬 사실 명확하고 그 다음에 MRI에서도 좀 더 자세히 나오지. 그러니까 가장 전신을 보기 편한 거는 패시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내가 뼈저리 환자들한테는 패시티를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환자분들은 조금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은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런 거지. 전신 뼈 스캔 말고 패시티를 찍어서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원장님의 치료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원래 뼈를 사실 정상화 시키려면은 요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잖아, 조골세포라고. 그래서 조골세포를 정상화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제 파골세포, 뼈를 부수는 세포를 억제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뼈를 강화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학병원 치료를 보면은 파골세포 억제 부분에 좀 집중돼 있고, 요 뼈 자체를 강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약한 상황이라서 내가 이제 한약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통해서 지금 요 세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나는 치료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은 사실 뼈저리가 되기 전에 암 환자분들은 뭘 해볼 필요가 있냐면 골밀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요 T스코어라는 수치가 있어. 이 수치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정도까지가 골 감소증이고 이제 마이너스 2.5부터는 골 다공증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해서 암 환자라면 이 검사를 해서 마이너스 1점대 후반이다 또는 뭐 마이너스 2점대가 넘어간다 이러면은 사실 나중에 뼈저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요 검사는 내가 암 환자분들한테 꼭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이제 뼈저리에 있어서 뼈를 강화하고 조골세포를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PD도 알다시피 우리가 뼈가 약하면 뭘 먹으라 그래? 비타민 뭘 먹으라 그래? 비타민 D를 비타민 D를 먹으라 그러지. 근데 비타민 D가 뼈를 강화시키는데 핵심이 아니야. 몰랐지 이거는. 뭐가 핵심일까? 바로 비타민 K2야. 비타민 K2. 칼슘이나 미네랄들을 뼈에 붙이는 애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건데 이 오스테오칼신을 만드는 게 바로 비타민 D인데 문제는 만들어졌다고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얘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K2를 안 넣으면 실제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비타민 D만을 칼슘 제제를 먹는다 그러면 뼈로 미네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벽이 칼슘화되는 동맥경화가 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거를 뼈까지 넣는 건 뭐냐? 비타민 K2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타민 K2를 잘 몰랐냐 하면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이 허가제여가지고 비타민 K2가 작년에 허가받았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비타민 K2 제재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 미국은 이미 비타민 K2를 몇십 년 전부터 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로 미국 제품을 환자분들한테 권해서 이 암 환자분들의 뼈저리를 이제 해결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비타민 K2가 핵심이다. 비타민 D만 먹을 게 아니라 비타민 K2를 먹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뼈에 들어가는 미네랄이 몇 개나 될까? 우리는 보통 비타민 D랑 칼슘 이거 두 개만 돼 있는 건강식품들을 막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뼈에 들어가는 미네랄은 굉장히 많아. 칼슘 말고도. 그런데 이 미량 미네랄들이 뼈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량 미네랄들을 안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질 않아. 칼슘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뼈에 들어가는 미네랄들이 마그네슘도 있고 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아연도 있고 구리도 있고 망간도 있고 실리콘도 있고
뭐 이거 말고도 붕소도 있고 철도 있고 뭐 보론이라는 것도 있고 스트론튬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미네랄들이 있다는 거지. 굉장히 많은 미네랄들이 있어서 그런 미네랄들을 같이 넣어줘야지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뼈관에 추천하는 건강식품으로, 이거는 미국에서 파는 제품인데 이걸 잘 보면 여기 비타민 D가 있잖아. 근데 비타민 K2가 굉장히 많아. 비타민 K2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품에 거의 뭐 400배, 500배 정도의 양이 많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K2 제품으로는 뼈가 튼튼해지는데 한계가 좀 있고, 미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 이 양을 보면 알 거야, 양을 보면.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쓰는 거고, 이 제품을 보면 지금 보면 여기 칼슘도 있지만 칼슘 말고도 굉장히 미네랄이 마그네슘, 아연, 망간, 실리콘, 보론 이런 미량 미네랄들이 들어가서 이제 뼈가 튼튼해지는데 더 도움을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내가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천 음식을 알아보면 일단 비타민 K2가 청국장에 굉장히 많아. 비타민 K2는 콩을 발효하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콩을 발효한 게 대표적인 게 청국장, 또 일본의 나또가 있는데 나는 되도록이면은 나또보다는 청국장을 권하는데, 왜 그러냐면 청국장이 나또보다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나. 여기 보면 이제 나또가 11%인데 청국장 77%, 뭐 대장암 같은 경우는 15%인데 나또는 여긴 76%, 이런 식으로 청국장의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또보다 청국장을 더 권한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청국장을 먹을 때는 생으로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온도를 40도에서 60도가 넘어가면 청국장의 유효한 성분들이 거의 다 파괴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막 팔팔 끓여가지고 청국장을 먹는 게 효과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고, 그래서 보통은 뭐 절반 정도는 맨 처음에 다른 재료와 함께 끓이고, 이 다른 재료가 팔팔 끓어서 식으면 그때 나머지 절반을 넣어라,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나머지 재료들을 다 끓인 다음에 이게 식어서 40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청국장을 넣어서 풀어서 먹는 형태로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이 많은 걸로는 또 하나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해죽순이라는 게 있어. 바다 해자지, 바다에서 나는 죽순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의 바닷가에 많이 있는 것들인데, 요게 홍삼의 폴리페놀의 43배, 그리고 미네랄이 굉장히 높아. 이 연구에 보면 이제 해죽순 꽃 상대에 총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사포닌 계열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뭐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황, 철, 구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해죽순 꽃봉오리 차가 이제 시중에 팔거든. 그래서 그 해죽순 꽃봉오리 차를 끓여서 드시도록 내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이게 생각보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직접 뭔가 관리하실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골밀도가 약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저렇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국장, 해죽순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 뼈 건강이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올라가거든요, 수치가. 그래서 관리를 실제로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뼈전이 환자들도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뼈전이가 막 심하다든지 이러면, 혹은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매우 심하다 그러면 사실은 한약재나 이런 걸 천연물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그런 뼈전이 환자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이제 뼈전이에서 조골세포를 강화하는 방법은 현재는 한약을 쓰는 방법밖에 없거든. 천연물 한약을 쓰는 것밖에 없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중국 논문들인데, 온생 장골방, 뭐 여기 보골지, 사상자, 부자 이런 것들을 써서 뼈전이를 치료를 했다, 이런 논문들이 있고, 요걸 보면은 이게 이제 뼈전이를 걸리게 한 생쥐인 거지.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뼈전이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모델 A 같은 경우에 온생 장골방을 6.5를 넣었더니 요 정도로 치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델 B 같은 경우는 온생 장골방을 13을 넣었더니까 양을 좀 더 늘린 거지. 양을 좀 더 늘렸더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논문인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골세포나 이런 걸 강화하려면 한약을 쓸 수밖에 없어,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삼골탕이라고, 보골지, 골세보, 투골초인데, 이 골자가 뼈골자잖아. 그러니까 뼈를 강화하는 이런 약초들이 있고, 그런 약초들을 활용해서 이제 치료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졸레드론산이라고 대학병원에서 쓰는 조메타주를 치료한 경우보다 이 삼골탕을 썼을 경우가 지금 암의 볼륨도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암의 무게도 이 졸레드론산으로 치료했을 때는 23g 정도인데
이 삼골탕을 썼을 때는 13g 정도로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기련탕이라고 이것도 보면 치료군은 이렇게 1주, 2주, 3주 가면 이런데 대조군 치료를 안 한 군은 이 지금 3주 정도 되면은 얘 암이 치료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크지.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의 부피로 보면 거의 3주가 되면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지. 이 논문을 보면은 뼈가 이렇게 갉아먹어진 거지. 암이 이렇게 갉아먹은 거고. 그런데 이걸 보면은 10월 13일에서 11월 25일,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지.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거지. 또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뼈가 회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골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은 한약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파골세포 억제 작용도 한약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뼈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한약이 가지고 있어. 내가 뼈전이를 지금 연구한 게 8년이 좀 넘었는데 그 환자 한 분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마음에 쓰여가지고 공부를 계속 했고, 이제 그간에 공부한 내용들 중에 이제 일부를 공개를 오늘 한 거고, 이제 뭐 한약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설명은 다 못 드렸고, 어쨌든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전이가 좀 의심되거나 혹은 뼈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또 뼈전이가 심하다 이런 분들은 직접 또 오셔가지고 다른 방법들이 이제 더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많이 얻었으면 해.